So these products can now be pre-applied in advance by our coating partners to screws or fasteners, which can be stored up to 4 years. Up to 4 years if necessary, and if they are stored in the correct storage conditions. And these fasteners will only give the locking effect, only start to polymerize when they are assembled on the assembly line. And these are some of our principal industries that we supply to. So mostly automotive, also aeronautic, rail, plant mechanical engineering products, a little bit of household appliances, and mobile technology. Now we're also applying, our partners are also applying these products now to micro screws for laptops, for pads, for mobile phones. Big development recently, since electric vehicles have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is, as I said before, sealing, non-reactive sealing against water, sealing against liquids, sealing against air and gases. And our sealing products can be applied either on flanges, underhead, flange nuts, or on any kind of rivet or self-clinching or self-piercing fastener, flow-drill screws, things of this nature, under flanges or underhead. And the amount of volume of these parts is becoming very, very big because of the battery applications, specifically battery applications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So these products can now be pre-applied in advance by our coating partners.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노란색 구간에서는 그 토르크가 제로에 가까운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트하고 너트를 보면 아무래도 유격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다가 이제 B 지점에서 이제 헤드부가 상대물과 컨택을 하게 되면서 토르크가 올라가게 되고요. C 지점에서 체결이 끝나면서 그 설정한 체결 토르크 값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를 풀을 때 그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D 지점에서 가장 큰 토르크가 발생해서 이제 E 지점에서 이제 컨택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서 이때 또 다시 거의 제로에 가까운 프리벨링 토르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일론 제품하고 이제 접착제 계열의 제품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풀림 방지를 어떤 구간에서 발생을 시키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나일론 패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구간, 초록색 구간의 프리벨링 토르크라는 값을 성능의 지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케미컬 제품 같은 경우에는 D 지점에서 얼마마의 토르크에서 이 접착 그 구간이 깨지느냐, 요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접착제 계열하고 나일론 패치 계열하고 어떤 게 풀림 반지 성능이 더 높으냐, 좋으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성능을 측정하는 그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접착제 계열이 좀 더 강한 풀림 방지 토르크를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결할 때 토르크가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체결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산이 쭉쭉쭉쭉 상대물 쪽으로 들어가다가 요 좌면에서 컨택팅이 되면서 이제 체결 토르크 올라가면서 그 설정한 그 조립 토르크에서 체결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요 나사산부에서는 이 볼트를 회전시키면서 요 나사산의 그 피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좌면부에서는 이미 상대물하고 컨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못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힘하고 계속 들어가려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이 볼트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볼트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충력이라고 하고요. 이 늘어난 볼트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힘, 복원하려는 힘을 체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충력하고 체결력을 보통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그 충력이나 체결력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볼트의 체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볼트 체결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 체결력으로 인해서 요 빨간 부분을 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너트와 볼트가 이 노란색 상대물을 얼마나 잘 고정시켜주고 잡아주느냐. 이거를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볼트 체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체결력이나 충력이라는 말을 도면이나 실제 그 체결 현장에서는 듣지 못하실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체결력이라는 게 측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측정할 수 있는 볼트 사이즈나 길이에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요런 그 현장에서 이런 충력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토르크, 체결 토르크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요 충력을 관리해서 이 볼트 너트의 구조물이 얼마나 상대물을 잘 고정시켜주고 잡아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X축은 체결 토르크고요. 요 Y축은, 세로축은 충력, 체결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얇은 그 직선들은 마찰 계수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요 굵은 선 하나는 그 8.8 강도의 볼트가 가지는 인장 강도의 90% 선입니다. 요 0.9 RP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볼트가 데미지를 받을, 그러니까 뭐 팁이 뭉개진다든가 목이 부러진다든가 뭐 이런 데미지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구간이 되고요. 안정적인 체결을 하려면 요 구간 안에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트를 설계를 할 때 이게 역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 체결 구조물이 여러 가지 진동, 충격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체결력, 그 고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5 kN의 충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볼트 너트의 상대물의 마찰 계수를 확인을 해서 그때 마찰 계수가 0.14다? 그러면 현장의 체결 토르크를 50Nm로 체결을 하게 되면 25kN이 나온다.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50Nm로 체결합니다. 요것만 관리가 되고 있고 요 25kN이란 체결력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표면 처리가 바뀌었다거나 재질이 바뀌었다거나 해서 마찰 계수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0.14에서 0.2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마찰 계수의 변동에 따른 체결 토르크의 변화를 주지 않게 되면 50Nm로 그대로 체결하게 되면 0.2에 맞닿는 이 부분 한 21kN밖에 체결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트가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체결 토르크를 높여줘서 60 가까이로 조정을 해줘서 체결력을 올려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찰 계수가 낮아지게 되면, 요게 사실은 좀 많은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30Nm로만 체결을 해도 이미 체결력이 30kN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50Nm로 체결을 한다. 그러면 뭐 볼트가 부러지는 일이 생기죠. 예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마찰 계수, 좀 더 큰 사이즈의 볼트를 사용을 해서 체결하기도 힘들지만 풀릴 때도 잘 안 풀리게, 이런 구조를 써서 설계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포드 같은 회사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GM을 비롯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마찰 계수를 낮춰서 좀 더 낮은 토르크로도 더 높은 체결력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볼트의 경도 줄이고 사이즈도 줄이고 이제 체결 토르크도 줄여서 생산의 효율도 높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마찰 계수에 대한 고려가 없고, 현장에서 지금까지 뭐 10년, 15년 그대로 사용해왔던 체결 토르크를 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어요.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이러한 체결력과 체결력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마찰 계수에 따른 체결 토르크의 변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되면 갑자기 목이 부러졌다, 이거 열 처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필요 없이 더 높은 강도의 볼트를 사용을 해라, 그래서 코스트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낮은 마찰 계수를 썼을 때는 풀릴 때도 잘 풀립니다. 근데 볼트가 미끄럽다는 얘기니까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고 풀릴 때도 잘 풀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풀림 방지 제품, 이 프리코트 같은 특히 접착제 계열의 제품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증가보다도 이 옴니 테크닉의 매출이 더 상회해서 매출이 늘어났던 거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거 플러스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제품들, 뭐 3M이라든가 뭐 록타이트라라는 제품들은 마찰 계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가장 뭐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런 프리코트 같은 제품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프리코트 85번 제품이고요.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low and controlled friction입니다. 그러니까 낮으면서 안정적인 마찰 계수의 범위값을 갖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체결력으로 체결을 했을 때의 체결력을 좀 더 높은 효율로 확보하면서 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프리코트 8호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예를 들면 프리코트 제품군 중에서도 프리코트 80번 같은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0.2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범위값이 없어요. 0.2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포드 도면에 특히 프리코트 80 제품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포드가 전통적으로 높은 마찰 계수, 그래서 높은 풀림 방지 능력, 요거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GM 같은 경우에는 생산 효율을 올리고 그거 아니다. 체결력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려면 낮은 마찰 계수의 제품을 쓰게 되면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 효율을 올리고 생산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리코트 8호를 도입을 하고
이제 그 GMA 1465칠, GMW 1465칠 스펙 같은 거 보면 디폴트가 프리쿠트 8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8호를 사용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다른 제품을 쓰게 되면 그거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마찰 개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스펙 값에 마찰 개수 값을 지정한 제품들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품 라인업 소개시켜드렸던 것 중에 그 루브리케이션 제품 탑 100이나 탑 300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 그럼 나사산에는 요 프리쿠트 8호를 도포를 해서 0.1에서 0.12에서 0.14라는 이런 범위값을 컨트롤을 했는데 그럼 볼트의 좌면은 어떻게 되니? 좌면은 마찰 개수가 높고 나사산은 마찰 개수가 낮다. 그러면 좌면에선 잘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사산은 더 잘 들어가. 그러면 약간 이게 트위스트, 이렇게 토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부분에 가는 데미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해서 나사산에는 프리코트 8호를 도포를 하고 좌면부에는 루브리케이션을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찰 개수를 맞춰주는 그 양쪽에 서로 다른 좌면부하고 나사산에 서로 다른 코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